우선 ETF의 정의를 보면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ETF는 어떤 값을 쫓아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을 따라갈 수도 있고 원유 가격이나 자동차, 금 가격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원유 가격을 따라가면 원유 ETF, 자동차 가격을 따라가면 자동차 ETF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처음에 ETF를 설명할 때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초보인 분들은 아직 주식과 펀드의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을 한 주, 두 주, 주 단위로 거래를 하는데 이 주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등분으로 쪼갠 겁니다. 회사가 만주를 발행하면 이 만주 안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거래할 수가 있죠.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무튼 이렇게 직접 증권 계좌를 터서 내가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걸 직접 투자인 주식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증권사 계좌를 터서 거래하는 건 똑같지만 하나의 상품에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걸 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는 중간에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 있고 모은 돈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 매니저가 투자된 자산의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합니다.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누굴 거쳐서 투자했기 때문에 간접 투자라고 하죠. 이 펀드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정하고 또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보통 액티브 펀드는 시장 수익 그 이상을 추구해서 인덱스 펀드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과 주요 지수의 흐름에 맞춰 수익이 나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주가는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 ETF가 뭔지 이해가 가시겠죠? ETF는 인덱스 펀드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상장시킨 후에 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펀드처럼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을 묶어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자동차라는 업종이 미래의 유망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난 자금도 없고 또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이 자동차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현대차는 우리가 주식으로 사려면 한 주당 가격이 16만 3,5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코덱스 자동차 ETF는 14,64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10개 이상의 또 자동차 관련 업종에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고민 없이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주식 여러 개를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ETF 앞에는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등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산용사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단어가 코덱스로 시작한다면 삼성 자산용사에서 운용하는 ETF를 의미하는 거고 타이거라는 단어로 시작하면 이건 미래에셋 자산용사가 운용하는 ETF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용회사 이름 뒤에 붙는 문구는 ETF가 따라가는 지수와 상품을 의미합니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용사에서 운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뒤에 붙은 200은 코스피 200에 투자되는 ETF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거 반도체는 미래에셋 자산용사에서 운용하는 반도체 업종에 분산해서 투자되는 ETF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름이 더 긴 애들도 있는데요. 그건 2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특징을 보면 주식처럼 특정 기업의 가치나 펀드처럼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게 아니라 주요 지수에 따라 연동됩니다. 또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시 세금이 없지만 분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금을 받으면 15.4%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제일은 주식과 같고 편입되는 종목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TF가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가진 장점은 첫 번째,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수가 저렴합니다. 또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운용 투명성이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부분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럼 각 ETF의 이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검색창 아래 증권을 클릭하고 국내 증시에서 왼쪽 ETF를 클릭하면 ETF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가가 거래할 수 있는 한 주당 가격이며 현재가 하단의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몇천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고 대부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가 거래하려는 종목을 클릭한 뒤 하단 스크롤을 쭉 내리면 해당 ETF를 구성하는 자산과 구성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TF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펀드와 ETF의 보수를 비교해보면 펀드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운용 보수는 1%인 반면 국내 ETF는 평균 수수료가 0.5%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더 저렴합니다. 운용 비용이 저렴한 이유가 있긴 하겠죠. 액티브 펀드는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업종이나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석 비용, 펀드 매니저 인건비 등 여러 비용이 들지만 ETF는 단순히 지수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ETF의 장점 중 하나는 거래 기간 중 언제든지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반면에 일반 펀드는 월요일날 매입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가격으로 적용돼 매입이 되고 또 팔 때도 환매 신청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가격으로 적용돼 3일 정도 후에 환매되어 입금됩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하는데 크게 15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돈이 필요하면 2주 전쯤 미리 환매 신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튼 일반 펀드는 실시간 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또한 ETF는 투명한 운용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펀드는 시장 상황에 맞게 펀드 매니저가 업종이나 비중을 변경을 해주는데 이렇게 자산 변동이 일어나면 공시는 하지만 그걸 실시간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ETF는 운용 자산이 실시간으로 반영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펀드는 보통 3개월 내에 해지하게 되면은 수익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 가입 시에는 90일 전에는 환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ETF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하기에 환매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ETF의 장점이었고요. 이번엔 ETF의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ETF의 단점은 첫 번째 추종하는 지수와 100% 똑같이 가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노하우를 쌓기가 쉽지 않고 수익률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단타로 흐를 위험이 있으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마지막, 분할 매수, 매도를 직접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게요. 추종하는 지수와 100% 똑같이 가진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추적오차와 괴리율 때문입니다. 이 추적오차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이 벤치마크를 쫓아가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괴리율이란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죠. 오후 5시쯤 아울렛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벽면에 세일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 사고 싶었던 티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10,000원에 세일해서 잘 샀다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가격 택을 봤는데 10,000원이라고 붙은 택 바로 아래 9,000원이라고 옅게 택이 붙어 있는 거 본 거죠. 사실 알고 보니 오전에는 9,000원의 가격으로 팔린 티셔츠였는데 인기가 많아서 잘 팔리니까 티셔츠 매장 사장님이 10,000원으로 가격을 올린 거였답니다. 무튼 이 티셔츠의 원래 기준 가격은 9,000원이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된 가격은 10,000원이죠. 이렇게 기준 가격과 거래 가격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이 기준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하루에 딱 한 번 정해지는 반면에 ETF는 수요와 공급이 매일 일치하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 시장 가격이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게 거래될 경우 할증, 반대로 낮게 거래되면 할인되어 거래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ETF를 잘 사고 잘 팔았다고 하는 건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가 적은 상태, 즉 괴리율이 최소화된 상태를 ETF 거래를 잘한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 변하는 가격이 너무 커지거나 하락하는 걸 방지하고자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돕는 유동성 공급자, LP가 있는 겁니다. LP의 역할을 예로 들면 현재 기준가가 10,000원인데 매수호가가 9,400원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LP가 기준가에 가까운 9,900원에 주문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단 LP는 증권시장 개시 후 5분, 폐장 직전 10분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괴리율이 커진 상태에서 거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거래하셔야 됩니다. 괴리율은 보통 국내 ETF는 1%, 해외 ETF는 2%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리율의 확인 방법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네이버 증권 페이지, 각 증권사 HTS나 MTS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TF 단점 중 또 하나는 투자의 노하우를 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도 봐야 하지만 각국의 정책이나 거시경제 흐름 등 경제 전반의 다양한 부분을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쫓아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과 펀드 투자보다는 본인의 노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과 펀드보다 이익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몇 개의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잘 맞물려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다면 ETF에 투자하는 분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그만큼 리스크는 좀 더 부담해야 되겠죠. ETF 투자는 자칫하다간 단타로 흐를 위험성이 높습니다. 단타로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거래 수수료가 증가해서 수익률에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펀드보다 장기 투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매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싶은 것이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일 텐데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리밸런싱 해주는 반면에 ETF는 내가 직접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